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명절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설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이 오는 4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중국 최대의 명절 이제 춘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제히 춘절에 비상등을 켠 이유는 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봤는데요.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이 춘절을 전후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탄생 이후 지난 10년간 중국 춘절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춘절에 가까워지면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춘절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명절 선물을 사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투자했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절 블록체인 리서치 이제 사트리브의 데이비드 몬더러스 대표는 춘절을 앞둔 중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고 있어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하네요. 스프링클 비트의 알렉산더 이제 윌린 대표 또한 춘절 연휴를 보내기 전 암호 자산을 현금화해 매년 1월 하락세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중국 춘절을 앞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도 일제히 중국 춘절과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데일리는 비트코인도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장 주기를 따른다며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가격이 특정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가격 변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은 춘절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새해를 축하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새해 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인출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제 크립토 IQ는 중국 춘절을 맞이하는 비트코인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했다고 하네요. 한편 또 이제 크립토 뉴스는 2015년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춘절쯤 가격이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다며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로 인해 예전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기사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중국 내에서 이제 특허가 전 세계 2위입니다. 특허 개수가 이제 중국이 또 암호화폐 특허 개수가 2위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네, 트론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또 밀어준다는 그런 찌라시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터보택스와 제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금 신고 도우미 프로그램인 터보택스와 제휴를 맺고 암호화폐 거래 내용을 쉽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 고객들이 지난해 거래한 내용, 수입과 손실 정보를 곧바로 터보택스 프리미어 서비스를 통해 입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이용자들은 한 번에 최대 100개까지 거래 내역을 입력,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코인베이스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 내역을 입력한 고객들은 터보택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8년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터보택스의 모회사인 인투이트에 등록된 에이전트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인투이트는 이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납세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터보택스 프리미어를 이용할 때 제공되는 여러 기준에 따라 어떤 암호화폐가 거래가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이해하여 세금 신고가 필요한 거래들을 골라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했거나 암호화폐를 판매한 경우,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치른 경우, 또는 하드포크나 에어드롭을 통해 공짜로 무료로 암호화폐를 얻었다면 이를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를 구매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경우, 암호화폐를 선물 받은 경우 이제 한도는 개인당 15,000달러라고 하는데, 가입한 특정 연금이 대신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는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는 따로 세금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모아둔 자체 세금 정보센터 페이지를 열었고 2018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세금 가이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정식으로 세금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세무법인이 아니므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싶을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제 문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를 혹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암호화폐 세금에 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도움이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왜 한국이 암호화폐 ICO를 금지하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 기회를 잃어야만 했나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 암호화폐를 들여오려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만 지금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게 되면 이번 주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다른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움직임으로 국내 ICO에 대한 기존 이제 금지를 공식적으로 이제 유지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하고, 지방 금융당국은 ICO 모델이 많은 분야에서 고위험 투자 수단으로 간주한다며 이제 정부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내 암호 토큰 판매를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현재 한국의 기존 정책에 따라 현재 투자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토큰 판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2018년을 말하는 거였죠. 2018년 동안 이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이게 그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규제 허점을 악용했다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국내 ICO에 대한 이제 엄격한 금지가 있으니 그걸 피하기 위해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이제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본과 스위스와 같은 지역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죠. 네, 아마 기사들을 이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ICO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며 이제 못했다고 암호화폐 팀이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쭉 보게 되면은 뭐 공무원은 행복하지 않다, 이게 외국 기사다 보니까 원문을 돌리면은 약간 웃긴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은 10억 달러 산업에 한국이 빠져 있다. 한국은 최근 ICO 금지로 수십억 달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카카오와 같은 국내 최대 기업 중 일부는 과거에 암호화폐 토큰을 판매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일본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사설 토큰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참, 아쉬운, 이런 소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굉장히 따로따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붕어빵에 단팥이 없는 격, 호떡에 꿀이 없는 호떡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 더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게임 산업은 토크나 될 것이라고 또 바이낸스 CEO의 이제 CG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 CEO는 최근 게임 산업이 토큰화되는 것은 단시 시간 문제라는 그의 믿음을 트위터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트윗은 현재 스팀몬스터가 카드팩 결제 수단으로 BNB, 네, 바이낸스 자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이제 그 게임 간의 거래에 그 암호화폐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바이낸스 네, CEO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하루 걸러 하루 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네, 일하는 것 같아서 네, 보기 좋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텔라를 채택을 시작하는 주요 유럽 디지털 출판사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 출판사 중 하나인 엑셀 스프링거가 소액 결제 솔루션 사토시 페이와 제휴하여 엑셀 스프링거 컨텐츠를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따르게 되면 사토시페이는 스텔라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중개인의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유로나 달러로 가치를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한 지불 처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토시페이는 특히 온라인 출판 분야에서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고객 충성도 시스템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하며 이 회사는 원래 엑셀 스프링거 플러그 앤 플레이 스타트 프로그램의 일부로 2015년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알고 있는 엑셀 스프링거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토시 페이의 CEO가 말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준비된 블록체인 지불 솔루션을 가진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로서 우리는 이 기술을 메이저 시장으로 들여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정말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암호화폐 소식은 제가 명절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